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실전에 강한 안수리 자료해석 전문가 박수홍입니다. 자, 이제 우리 SKCT 이제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는 거죠. 우선 이번 시간부터 해서 이어지는 시간 동안에 우리가 보게 될 거는 필수 기술 그리고 필수 기출입니다. 일단 그 첫 번째로 이번 시간은 자료 해석이죠. 필수 시간 단축 기술인데요. 우리 교재에 있는 것 지금 풀기 전에 먼저 이 기술을 듣고 이제 문제 풀이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씩 해볼게요. 일단 제가 여기서 제시하는 기술들은 보통 이제 한 타임마다 뭐 자료 해석, 그리고 응용술이죠. 창의술이라고 하는 응용술이, 그리고 수열, 이 각각마다 9개에서 10개 정도의 요 내용들을 좀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시험 문제가 어렵지는 않아요. 하지만 짧은 시간 내에 풀려고 하니까 시간은 부족할 겁니다. 어렵지 않아도요. 시간은 부족하니까. 그래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필수로 기억하셔야 되는 개념들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제일 첫 번째, 비율표를 외우자. 써두세요. 비율표를 외우시는 겁니다. 비율표 어떤 거냐? 보여드릴게요. 요거 우리 기초수학에서 우리 교재에도 좀 나와 있는 걸로 좀 발췌를 해왔는데요. 여러분들이 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이 비율표를 좀 외우셔야겠습니다. 비율표를 외운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상세하게 얘기를 해보면,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요, 뭐 여기 있는 걸로 합시다. 자, 25분의 1이 나왔어요. 그럼 25분의 1이 4%라는 걸 모르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건 굉장히 쉬운 거니까요. 그러면 24분의 1이 나오면 4.17이라고 바로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냐? 당연히 그러면 좋겠는데, 근본적으로요, 이 비율표에 있는 것이 분수 보고 바로 비율을 산출하는 것만이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어느 쪽이든 호환이 될 수 있는 변형 가능한 상태, 그것을 구현할 수 있을 만큼으로 자연스럽게 외우는 것, 그게 목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것들이 그냥 단순히 25분의 1이 나오면 4%야, 26분의 1이면 3.85%야를 외우는 게 아니라, 어떤 비율이 나왔을 때 이건 필요하다면 분수로 전환할 수도 있고, 분수가 나왔을 때 필요하다면 비율로 전환할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을 좀 잡자, 이겁니다. 그런 능력을 구현하자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여기 이제 이런 질문을 가지고 보죠. 우리 교재에도 있는 건데요. 2024년 제품 X의 원가가 1,000원입니다. 그래 놓고선 질문이 뭐냐면 23년 대비 단가 절감률이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23년에는 원래 얼마였을까요? 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제 이걸 거꾸로 좀 찾아줘야 되는데 좀 더 천천히 얘기해 볼게요. 무슨 소리냐면 23년 대비해서 원재료는 10%가 떨어졌대요. 근데 10%가 떨어져서 얼마가 되었냐면 여기 45가 되었습니다. 10%가 떨어져서 45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10%가 떨어졌다라는 거를 단순하게 좀 생각을 해보면 10분의 1이 빠졌다는 거죠. 이 비율을 분수로 떠올릴 수 있잖아요. 10분의 1이 빠졌다는 겁니다. 10분의 1이 빠졌다는 건 여기 몇 조각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까? 9조각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9조각이 45라면 원래 10조각은 몇이었을까요? 9조각이 45라면 9로 나누면 5가 되죠. 그게 10조각이면 50이 될 겁니다. 이런 식의 생각을 위한 거라는 거죠. 물론 굉장히 쉬운 사례만 보여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우리한테 나오는 자료 해석 자체가 숫자들이 꽤 간결하고, 그래서 이런 거 반영하기 좀 좋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안 해도 충분히 떠올릴 만한 숫자 아니냐라고 떠올리실 수 있을 텐데요.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수준까지도 커버할 수 있는 게 비율표다 보니까 꼭 외우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똑같은 맥락으로 하나 더 해봅시다. 일단 인건비는 제로니까 절감률 변화 없으니까 인건비는 건드릴 필요 없겠고요. 그리고 참고로 얘는 그래서 몇 퍼센트 올랐다? 5%가 증가한 겁니다. 5라고 좀 써놓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물류를 보죠. 물류는 25%가 떨어졌대요. 25%는 몇 분의 1? 4분의 1이죠. 4분의 1이 빠졌다. 4개 중 1개가 빠졌다는 건 몇 조각이 남아있다? 3조각이 남아있다. 그죠? 4개 중 1조각이 빠지면 3조각이 남아있게 되겠죠. 그 3조각이 여기 15에 있습니다.
얘가 3조각짜리래요. 그럼 원래는 몇 조각이었다? 원래는 4조각이었다. 그러니까 이거 한 조각당 5니까 얘는 원래대로면 20이 됐어야 하죠. 그러니까 얘도 5가 더 붙는 게 맞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여기 외주입니다. 외주는 20%인데 20%는 몇 분의 1이죠? 5분의 1이죠. 5분의 1이라는 건 5개 중 한 조각이 날아갔다. 몇 조각 남아있다? 4조각 남아있다. 자, 10을 4로 나누면 한 조각당 2.5입니다. 2.5가 다시 붙으면 되겠죠. 그 한 조각이. 그래서 여기는 12.5가 될 겁니다. 어쨌든 2.5가 추가된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5, 2.5가 모두 결합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23년에는 12.5%가 더 붙어야 돼요. 지금 1,000원에서 12.5%가 더 붙는다고 한다면 125원이 더 붙어서 1,125원이 돼줘야겠죠. 이런 류의 것들이요. 그러니까 계산을 할 때 그냥 단순히 비율이 아니라 비율을 혹시 분수, 내가 알고 있는 배율, 분수 등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에 생각을 하는 것. 그 시작은 비율표 암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율표는 꼭 외웁시다. 그렇게 가자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기억해 둡시다. 비율 계산은 암산으로 가져갑시다. 비율 계산을 암산으로 가져가는 얘기가 정말로 나누기를 머릿속으로 막 굴리시라는 게 아니라 간결한 계산 방식들을 몇 개 좀 익혀두자는 건데요. 되게 단순하게 봅시다. 우선 이건 아마 바로들 머릿속에서 생각하실 거예요. 50% 계산하라고 그러면 어떤 숫자가 이제 제시가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2866으로 합시다. 자, 2866에 50% 계산하라고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정말 곱하기 0.5를 하나요? 아니죠. 50%는 절반이니까 나누기 2 하겠죠. 그러면 1433으로 하면 되겠네요. 나누기 2 하면. 간결할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들을 기준으로 삼아 가는 거예요. 그러면 50에서 5%를 잡아달라고 한다면 뭡니까? 50에 점 하나 찍는 거니까 1433에 점 하나 찍으면 5%가 되겠죠. 일단 이런 것들, 그리고 두 번째로 잘 알고 있는 걸 제외하고 이제 나머지로 본다면 크게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1%와 10%요. 요것. 자, 10%는 끝에 점 하나 찍으면 10%, 여기다 점 하나 찍으면 10%, 끝에 두 자리에 점 하나 찍으면 1%. 단순하죠? 그럼 이렇게 본다면 1%나 10%를 가지고 20%, 2%, 3%, 30% 등을 만들어내는 게 어렵지 않겠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지금 질문에 뭐가 나왔냐면 8% 이상 증가했다고 나왔어요. 그럼 뭐 하면 됩니까? 8%는 1%에 8배 하면 되죠. 단순합니다. 그래서 얘는 1% 곱하기 8을 해주면 되고요. 지금 여기 1%가 몇인지 봅시다. 24입니다. 소수 두 번째에서 찍는 거니까 24예요. 24한테 곱하기 8 한다고 보는 거죠. 중요한 건 손으로 쓰는 게 아니라 8%가 나오면 이렇게 눈으로 보고선 끝에 두 자리를 좀 지워서 보는 느낌. 좀 확대해서 볼게요. 딱 봤을 때 2400이 나왔고 여러분들은 이게 끝에 두 개를 좀 지워서 보는 느낌으로 앞자리에다가 곱하기 8하면 되겠구나. 여기서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겁니다. 2400이 아니라 2436이 나오게 되면 그땐 24.36을 암산하느냐?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은 대략적으로만 보는 겁니다. 그 수치를. 2400 몇이 나오든 뭐 2499 같은 극단적으로 큰 거라면 2500이 맞겠지만 이렇게 2410몇, 20몇 정도가 나오면 앞에 2400에 대한 걸로 계산을 한다는 거죠. 지금은 정확히 2400으로 나왔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험에서는 대체적으로 숫자가 좀 깔끔하게 나오고 있으니 그런 건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왜 숫자가 깔끔하게 나오는지 아세요? 문항수 대비해서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게 나오기 때문에 난이도를 극상으로 올리는 것은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변별력이 갖춰졌다고 보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숫자를 복잡하게 쓰지 않고 있죠. 자, 어쨌든 그래서 지금 여기 24에 8배를 머릿속으로 굴려볼 수 있지 않나요? 앞에 두 자리 정도? 24 곱하기 8을 하게 되면 192가 됩니다. 근데 지금 2400에서 2595로 갈 때는 195가 증가했어요. 그럼 어때요? 곱하기 8 한 것보다는 이게 더 크죠. 그래서 2024년 이용 건수는 2021년 대비 8% 이상
증가하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겠죠. 왜? 여기 195나 증가했으니까요. 24년은 이전 대비해서 8% 이상 증가한 겁니다. X가 아니고요. 5입니다. 왜 X로 했을까요? 그래서 5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또 다음도 보죠. 비율 중첩입니다. 비율이 여러 번 누적되는 형식의 질문은 이 창의 수리에서도 나올 수 있고 자료 해석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우선 자료 해석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냐면 이렇게 연도별 증가 감소 그래프 같은 데서 등장할 수 있죠. 예를 들면 뭐 이 전전 연도에서 전년도로 올 때 22% 감소했고 그 다음에 또 전년도에서 이번 연도로 올 때 19.7% 감소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퍼센트 포인트가 아니라 퍼센트 감소했다고 한다면 단순히 얘네들을 보고선 그러면은 전전 연도에서 이번으로 올 때 2년 동안 감소한 비율은 41.7%구나 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실제로 계산을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22%가 감소했다라고 하면 곱하기 1 빼기 0.78 이걸 해줘야 돼요. 22% 감소하면 0.78 이렇게 쓰면 안 되죠. 1 빼기 0.78이 아니죠. 네, 1 빼기 0.22죠. 네, 머릿속으로 이미 계산을 해버렸어요. 자, 0.2죠. 1 빼기 0.2. 그 다음에 또 19.7%가 감소했다라고 한다면 1 빼기 0.197. 자, 이걸 곱해줘야 됩니다. 원래 값이 뭔진 모르겠지만 원래 값한테 이렇게 곱해줘야지 최종적으로 얼마나 감소했는지를 알게 되는데요. 실제 이거를 곱할 때의 상황을 좀 봅시다. 1과 1을 곱하면 1 유지가 되죠. 이 결과물에는 1, 나 자신 값 그대로 유지, 100%의 값이 유지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1과 빼기 19.7% 그러니까 19.7%가 빠지기로 가겠죠. 그리고 같은 이유로 1과 빼기 0.22도 22%도 그래서 여기서는 0.22와 또 0.197 0.197은 여전히 전개할 때 그대로 반영이 될 거고요. 맨 마지막에 뭐가 붙냐면 빼기 0.22와 빼기 0.197에 곱이 붙게 되죠. 맨 마지막에는 곱이 붙게 됩니다. 자, 지금 제가 여기다가 더하기 곱이라고 썼는데 이 더하기는 무조건 더하기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 뒤에 있는 요소들의 부호까지 같이 판단해서 곱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더하기랑 빼기가 곱해지면 빼기로 붙을 거예요. 이 곱이. 그래서 이렇게 간다는 걸 생각해 보면 단순하게 정리해 볼 수 있죠. 무슨 소리냐면 진짜 이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오는 비율들이 증가 감소가 그대로 반영되고 마지막에 비율 간의 곱이 추가로 붙어요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22% 감소했고 19.7% 감소했으면 1차적으로는 얘네들의 합인 41.7% 감소가 일단 있는 게 맞고요. 마지막에 요 22%와 19.7%의 곱이 붙는 거죠. 19.7이면 대략 몇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약 20%로 보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20%면 5분의 1이죠? 우리 비율표 외우고 있다면 이런 것도 좀 빨리 나올 겁니다. 5분의 1 정도, 22%의 5분의 1 정도. 왜? 22%의 20% 둘이 곱하기니까 22%의 5분의 1 정도, 약 4% 정도 추가로 더하기로 붙을 겁니다. 빼기와 빼기의 곱은 더하기니까요. 그래서 얘는 마지막에 더하기 약 4% 정도, 4%포인트 정도가 붙게 되죠. 그래서 빼기 41.7에 4를 더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 결과는 약 37% 정도 하락한다는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실제로 계산기를 두들겨 봐도 37.3% 정도라고 나옵니다. 물론 끝없이 쭉 분수가 가니까 약이죠, 약. 그래서 이런 식의 계산을 암산으로 하려면 이 비율 중첩을 기억해야 되고 비율 중첩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건 뭐다? 나오는 비율에 마지막에 뭐 붙는다? 곱이 붙는다. 나오는 비율 그대로 반영하고 마지막에 곱이 붙는다. 이것만 기억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연습 한번 해봅시다. 뭐 예를 들어서요. 10%가 상승했다고 해볼게요. 자, 10% 상승.
여기에 이제 이어서 또 10%가 상승으로 붙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상승은 더하기니까 일단 얘네들이 그대로 더하기로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붙는다? 둘의 곱이 붙는 겁니다. 10의 10% 혹은 10의 10% 어느 쪽으로 읽어도 똑같죠. 10의 10%는 1이죠. 플러스 1. 자, 요번에 왜 요 끝에 플러스다? 상승 더하기의 곱은 더하기니까. 만약에 문제에서 10% 상승에 15% 하락을 질문을 해봤다고 해보죠. 자, 그럼 이번엔 어떻게 될까요? 10% 상승이면 더하기 10, 15% 하락이면 빼기 15, 그리고 이제 둘의 곱입니다. 상승은 더하기고요. 하락은 빼기니까 더하기와 빼기의 곱이면 빼기가 붙을 것이고 10의 15%라고 해주셔도 되고 15의 10%로 하셔도 됩니다. 똑같죠? 15의 10%로 할게요. 저는 이게 편하니까 15의 10%는 1.5죠. 점 하나 찍는. 그래서 빼기 1.5가 추가. 자, 그럼 여기 빼기 16.5 앞에 더하기 10을 하니까 빼기 6.5가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다? 6.5% 하락했다는 뜻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비율이 2개든 3개든 이렇게 2개씩 계속 계산해 주면 돼요. 나와 있는 거 그대로 더하기 빼기로 반영하시고 마지막에 곱하기가 붙는다는 것만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얼마만큼 상승했는지 얼마만큼 하락했는지로 해석을 하는 거죠. 계산 없이 암산으로 할 수 있게 연습을 좀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응용수리에서도, 그러니까 창의수리죠. 우리 시험 갈래에서는 창의수리에서도 나오는 갈래로 좀 하나 풀어볼게요. 지금 보면 옷 원가에 30% 이익을 붙였다가 나중에 10% 할인해서 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0% 이익을 붙였다가 10% 할인해서 팔겠다고 했으니까 30%가 올라갔다가 10%가 다시 떨어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더하기 30 빼기 10을 해 주시고 여기에 마지막으로 곱하기가 붙는 거죠. 상승은 더하기고 하락은 빼기니까 더하기와 빼기의 곱은 빼기. 30의 10%로 할게요. 30의 10% 3입니다. 그래서 빼기 3. 자, 이건 결과적으로는 17. 무슨 소리냐면 17% 상승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다? 그 17%가 5,100원이래요. 17%가 5,100원이래요. 자, 됐습니다. 17%가 5,100원이니까 이 문제에서 원하는 이 옷의 원가는 100%로 가야 되잖아요. 이거 양쪽에서 17씩 약분하게 되면 1%가 300이 됩니다. 그럼 됐죠? 100%는 100배니까 300에 100배 3만.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어떤 계산이든지 간에 이 비율을 피해갈 만한 그 구석이 없는 게 정말 많죠. 비율은 무조건 해야 되는 게 많은데 그럴 거면 피하지 못할 비율, 그러니까 계산을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는 비율이라면 좀 빨리 푸는 방법들이 필요한 거고 이게 이제 또 그 중에 하나라는 거죠. 자, 다음 봅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기억합시다. 곱셈 비교는 비율을 활용합시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요. 이렇게 여기 있는 것들을 모두 다 요 A, B, C 얘네들 모두 다 각자 곱하기들의 결과물을 비교해야 된다고 합시다. 이 중에서 제일 큰 걸 찾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진짜로 두 자리니까 뭐 까짓 거 곱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선 곱하기를 진행하다 보면요. 어떤 것들은 좀 어느 정도까지 하지 않으면 도저히 감이 안 오는 게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비율을 비교하자는 거죠. 항상 곱하기의 비교가 나오게 되면은 어느 하나를 기준으로 잡는 게 중요해요. 그 어느 하나는 뭐든 상관없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제일 처음 거부터 기준으로 잡아서 가면 되죠. 자, 84 곱하기 78과 72 곱하기 86이 있고요. 나란히 생각을 해보면요. 일단 A랑 B를 좀 나란히 써볼게요. 84 곱하기 78, 이게 A입니다. 자, 그 다음에 B는요. 72 곱하기 86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순번을 바꿔서
86 곱하기 72라고 쓸게요. 자, 지금 A랑 B를 비교할 건데 보면 지금 이 앞에서 했었던 멘트를 좀 기억해 둡시다. 곱셈 비교는 비율을 활용합니다. 곱셈 비교는 비율을 활용해요. 지금 무슨 소리냐면 여기 84보다는 86이 조금 크고요. 72보다는 78이 조금 큽니다. 그러면 분명히 어느 한쪽씩 서로 크기 때문에 비교할 만한 대상인 건 맞아요. 그리고 앞자리 87에 56, 87에 56도 똑같다 보니까 분명히 나머지를 비교하는 대상인 건 맞아요. 이때 비율을 사용하자는 건데요. 84 입장에서는 2가 커져서 86이 된 거고요. 72 입장에서는 6이 커져서 78이 된 겁니다. 자, 당연한 얘기를 해볼게요. 84가 커요? 72가 커요? 라고 하면 당연히 84가 크죠. 더 큰 놈이 더 적게 증가했습니다. 더 큰 놈은 2밖에 증가를 안 했고요. 더 작은 놈은 6이나 증가했습니다. 어때요? 84한테 2의 비율보다는 72한테 6의 비율이 더 크겠죠. 이건 비율이 몇인지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크기만 써도 감이 오는 거죠. 분명 각자 하나씩 커지긴 했지만 이쪽의 비율이 더 클 것이기 때문에 고민할 거 없이 위에가 클 거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걸 봤을 때 70 입장에서 6이 커졌고 84 입장에서 2가 커지면 6이 커진 쪽, 작은 숫자에서 더 많이 커진 쪽이 크니까 일단 A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C와 비교할 겁니다. 또 똑같이 계산해 줘야겠는데요. 74 입장에서는 4가 커졌고요. 그 다음에 84 입장에서는 12가 커졌습니다. 자, 요번엔 어디가 더 클까요? 분명히 더 큰 숫자, 지금 여기 보면은 요 74와 84가 서로의 이제 시작 시점에서의 비교가 될 거고요. 74보단 84가 커요. 74는 4밖에 안 커졌지만 84는 12나 커졌습니다. 어때요? 분명히 더 큰 놈이 더 커지기도 했어요. 그럼 이때는 계산을 해야 되느냐? 역시 아닙니다. 이것도 당연한 얘기인데 역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뭐냐면 이렇게 되었을 땐 압도적으로 어느 쪽이 크다 작다라는 이런 상황에 비교가 안 될 땐 두 번째로 볼 거는 비율입니다. 여기는 4죠. 여기는 12죠. 4보다 12가 더 큰데 4의 3배입니다. 3배나 크죠. 여기가. 그게 중요합니다. 3배나 큽니다. 그러면 이쪽은 어때야 되는 거냐면 저쪽 대비해서 3분의 1 수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비율이 같은 놈으로 취급될 수 있다는 겁니다. 84의 3분의 1 수준이면 20 몇인데 어때요? 20 몇입니까? 아니죠. 그 말은 저쪽이 압도적으로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이제 요렇게 내려온 쪽이 크니까 이제 C가 제일 큰 놈이 된 겁니다. 자, 그럼 96과 74가 남았고요. 자, 다시 또 가봅시다. 96 곱하기 74가 있고요. 그 다음에 60과 79인데 요번에는 뭐 고민할 대상도 아닌 것 같아요. 60과 79 제가 순번 바꿔서 쓸게요. 이렇게 60과 79 이렇게 쓰면 아주 뻔하죠? 얘보다 크고 얘보다 큽니다. 완벽하게 크니까 60과 79도 절대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남은 거는 이제 맨 마지막 90과 81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서 이렇게 곱해지면 간다고 하면 얘가 6이 더 큽니다. 그 다음에 74에서 81로 간다고 하면 얘가 7이 더 큽니다. 요번에 굉장히 좀 박빙이죠. 여기서 제일 처음 했었던 얘기를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곱셈 비교는 비율을 활용합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무슨 소리냐? 비율을 활용한다는 게 보통은 이렇게 해놓고 나면 이렇게 비슷하게 커지고 비슷한 숫자인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배수가 아니라 비율인 건데 지금 74 입장에서 7이라는 거는 몇 퍼센트에 해당합니까? 10%보다 조금 작죠? 약 10%라고 할게요. 여기는 약 10% 정도 더 커진 겁니다. 얘가. 물론 10%보다는 조금 작은 거예요. 자, 그러면 90 입장에서 6이라는 건 몇 퍼센트에 해당합니까? 얘 10%는 9예요. 10%는. 근데 10%는 9인데 여긴 6밖에 안 됩니다. 6이라는 건 10%보다 분명히 더 많이 작은 거죠. 10%가 9니까 9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얘는 10%보다 더 많이 작죠. 그러니까 이쪽보다는 이쪽이 더 많이 증가했으므로 요번엔 아래쪽이 더 큰 놈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물은 아래쪽이 제일 크다가 되죠. 이 계산을 할 때 그러면 곱셈 비교가 이렇게 지금 5개가 나왔고요. 이게 우리 이제 실제 교재에 담겨 있었던 질문 중에 하나였는데, 그럼 매번 계산을 할 때마다 진짜 이 5개들을 다 이렇게 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이제 조금 더 크게 얘기해 볼게요. 실전에서는 어떤 느낌으로 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에 딱 보시고 앞자리 곱하기를 봐요. 8, 7에 56, 7, 8에 56, 9, 7에 63, 6, 7에 42, 9, 8에 72. 자, 그러면 일단 여기가 앞자리는 제일 큽니다. 9, 8에 72. 가 제일 크고요. 여기 9, 7에 63. 이게 그 다음이 되겠고, 그 다음에 8, 7에 56, 56, 6, 7에 42. 이렇게 딱 보면은 우선 비교해야 될 대상은 딱 두 가지라는 걸 알게 돼요. 앞자리만 봐도 얘네들이 압도적이구나. 그러면 얘네 둘 정도만 비교하면 되겠지. 그렇게 봤는데 얘는 6이 크고 얘는 7이 크더라. 아, 그렇게 본다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올 때 비율이 그래도 조금 더 크니까 아래쪽이겠지. 그러면 5번째가 제일 크겠네. 이런 식으로 흘러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전에서는 문제 풀 때 전체를 다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순간이 될 때 비율을 쓰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기억합시다.